신부전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 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신부전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신부전 위험 인자가 있거나 신부전을 시사하는 증상과 징후가 있거나 심전도 이상이 있을 때는 신부전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NT-proBNP나 BNP를 측정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NT-proBNP가 125 미만이거나 BNP가 35 미만인 경우에는 배제 진단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NT-proBNP와 BNP가 증가된 경우에는 심초음파 검사를 해서 신부전을 진단하고 신부전 표현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자심실 박출률 기준으로 표현량을 결정하고 자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이면 박출률 감소 신부전, 41에서 49% 사이면 박출률 경도 감소 신부전, 박출률 50% 이상이면 박출률 보존 신부전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전이 진단되고 나면 신부전의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부전 진단에서 최근에 중요한 것은 나트륨 이뇨페타이드입니다. 나트륨 이뇨페타이드는 자심실벽의 압력과 자심실벽의 용적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아주 좋은 혈액검사 수치입니다. 자심실의 심근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심근세포에서 분비될 때는 프로BNP의 형태로 분비가 되게 되겠고 이것이 C터미널 쪽으로는 활성을 가진 BNP, N터미널 쪽으로는 비활성 NT-proBNP로 분절이 되게 됩니다. BNP는 활성을 가진 분자이기 때문에 바소다이레신을 일으키고 나트리우레시스와 다이우레시스를 유발시키는 활성형 분자입니다. NT-proBNP의 경우에는 비활성이고 하지만 장점으로는 반감기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NP의 경우에는 100 피코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가 참고치가 되겠고 BNP가 100에서 200 사이면 보상이 되는 신부전, 200에서 400 사이면 중등도 신부전, 400을 넘을 경우에는 중등도에서 고도의 신부전을 시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BNP는 네프릴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NT-proBNP는 네프릴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프릴신을 억제하는 안이의 경우에는 BNP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프릴신과 발설탄을 복합한 약제인 아니를 사용하며 치료 반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BNP보다는 NT-proBNP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NT-proBNP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참고치가 다른데요. 환자가 만약 45에서 54세 사이면 정상치를 121로 이하로 봐야 되겠고 만약 75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는 526 파이코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를 정상치로 봐야 되겠습니다. 급성신부전 진단을 위한 기준값으로는 55세 미만의 경우에는 450 이상,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1800 피코그램 per 밀리리터가 넘어야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T-proBNP는 정상에서 400 사이면 보상이 되는 신부전을 시사하고 400에서 2000 사이면 중등도 신부전, 2000을 넘는 경우에는 고도의 신부전을 시사합니다. 정리하면 BNP와 NT-proBNP의 측정은 신부전 위험 환자의 경우 측정하면 신부전 발생 위험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 신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측정하면 신부전이 배제하거나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신부전 환자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부전 환자에서 치료약물 용량 변경을 위해서는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치료약물 용량 변경은 BNP나 NT-proBNP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전 환자의 바이탈과 심톰 사인의 호전 정도를 봐가면서 용량 변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BNP와 NT-proBNP는 상당히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은 부정확한 임상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부전은 아니지만은 높은 나트륨 이뇨페타이드 값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고령 환자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른 정상치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가 있을 때도 신부전은 없지만은 BNP와 NT-proBNP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중증 폐렴이나 폐혈증이 있을 때도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지만은 BNP와 NT-proBNP가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만한 환자거나 급성 폐부종이 있을 때
또는 자심실 충만압 증가 없이 자심방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급성 성모판막 역류가 생기거나 성모판막 협착증이 있을 때, 심방세동이 있을 때 자심실 충만압 증가 없이 자심방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BMP와 엔티프로BNP의 급여 기준도 중요합니다. 일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신부전 감별 진단과 예후 판정을 위해서는 급여를 하면서 처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고려해야 될 점은 상당히 고가의 검사라는 것입니다. 검사 수가는 BNP와 엔티프로BNP 둘 다 동일하게 47,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처방할 때 고가의 검사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부전 진단의 핵심은 신부전은 흔하고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 10% 이상에서 신부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병입니다. 자심실 박출률 기준으로 신부전을 분류하는데, 자심실 박출률 감소 신부전, 박출률 경도 감소 신부전, 박출률 보존 신부전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박출률에 따른 신부전 분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 진단과 중증도 평가, 예후 예측에 BNP와 엔티프로BNP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출률 보존 신부전을 진단하는 방법은 우선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어야 되겠고, 자심실 박출률이 50%가 넘는데도 자심실 이완 기능 이상이나 자심실 충만함의 증가를 시사하는 검사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BNP와 엔티프로BNP가 있겠고, 심초음파로는 만성적인 자심실 이완 기능 장애를 시사하는 지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심방의 크기 증가가 있는데, 자심방 용적 지수가 사이너스 리듬의 경우에는 34가 넘거나 심방세동이 있을 때는 40을 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심실 충만압 상승이 있는 경우에도 자심실 이완 기능 장애를 시사합니다. 신부전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 치료의 핵심은 박출률 감소 신부전의 경우에는 4대 약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출률 감소 신부전의 예후 호전을 시킨다는 것으로 증명된 약제를 포퓰러 드럭이라고 하는데요. 이 4대 약제로는 아니와 베타블로커와 스피로노락톤 같은 MRA와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같은 SGLT2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아니는 대표적으로 엔트레스토가 있고요. 신부전에서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베타블로커는 카베딜롤, 비소프롤롤, 네비볼롤이 있습니다. MRA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스피로노락톤이 사용 가능하고, SGLT2 이니비터는 다파글로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퓰러 드럭의 약제 처방은 사망률 감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코호트 스터디를 보면 신부전이 있는데도, 특히 박출률 감소 신부전이 있는데도 이 포퓰러 드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1년간 사망률이 17%에 이르지만은 포퓰러 드럭을 제대로 사용하면 1년의 사망률이 4.7%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포퓰러 드럭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고, 포퓰러 드럭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신부전 약물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포퓰러 드럭인 ACE 이니비터나 아니, 베타블로커, 스피로노락톤, SGLT2 이니비터를 초기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목표 용량까지 가능한 짧은 간격으로 증량을 시도해야 되겠고, 가능한 입원 기간 중 또는 6주 이내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신기능 및 칼륨은 아니나 스피로락톤 같은 약제를 사용할 때 시작 또는 증량 1, 2주 이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최적화를 고려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입원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에서 박출률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가역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 현재의 이 약제를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 약물 치료의 핵심을 간략하게 보면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량한다. 그리고 초기에는 1, 2주마다 랩 상태를 확인하며 용량을 조절한다. 특히 만성 콩밥병 환자, 고령, 노쇠한 환자의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할 때 좀 더 조심해서 검사 결과나 환자의 심통 사인을 확인하면서 증량을 한다.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것은 혈압과 맥박, 크레아티닌,
포타슘, 신부전 증상을 확인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크레아티닌이 초기에 약간 증가한다 하더라도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크레아티닌이 기저치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5에서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포타슘이 5.5 이상으로 증가할 때는 신부전 약물의 감량 또는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약제 시작과 목표 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CE 이니비터로서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는 에나라프릴, 페린도프릴, 라미프릴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먹는 약제는 페린도프릴이 있는데요. 페린도프릴이라면 예를 들면 2mg 하루 한 번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로 신부전에 인디케이션이 있는 것은 칸데설탄, 발설탄, 로설탄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먹는 약제로 칸데사탄이 있는데 칸데사탄으로 시작한다면 4mg 정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로 신부전 예후존 효과가 증명된 것은 비소프로롤, 카베딜롤, 네비블롤이 있는데 비소프로롤을 시작한다면 1.25mg 하루 한 번으로 시작을 하고 카베딜롤을 시작한다면 3.12mg 하루 두 번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미네랄도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로 스피로락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피로락톤의 경우에는 사고체 여과율과 포타슘을 확인해서 스타트를 해야 되겠고 사고체 여과율 예측치가 50을 넘는 경우에는 12.5에서 25로 시작할 수 있고 사고체 여과율 예측치가 30이나 49 사이 또는 미만인 경우에는 초기 용량을 12.5ml QD로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반할인 12.5ml QD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현재 신부전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약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SGLT2 이니비터는 당뇨 약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신부전 약제와 만성 콩팥병 환자의 기본 약제가 되었는지 기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주로 나트리우리시스를 유발시키고 글라이코슈리아를 유발시키는 약제입니다. 당뇨, 즉 글라이코슈리아를 유발시키는 효과로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나트리우리시스를 일으키는 효과로 혈압 감소와 그리고 볼륨 오버로드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트리우리시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튜블로 그로니밀라 피드백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서 사구체 내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콩팥을 보호하는 레날 프로텍션 효과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는 당뇨 약제에서 더 나아가서 CKD 약제, 하트 페일러 약제로 더 진화하게 이르렀습니다. SGLT2 이니비터의 처방에서 신부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엠파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입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으로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본인 보도하는 D코드로 사용할 수 있겠고 10ml까지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D코드로 낸다면 엠파글리플로진 100ml, 엠파글리플로진 10mg은 66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의 식약청 허가사항은 자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D코드로 사용할 수 있겠고 1일 1회 10mg 약제 한 알이 76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약제인 아니, 엔트레스토는 사쿠비트릴과 발살탄의 복합제입니다. 사쿠비트릴은 나트리우리틱 펩타이드를 분해시키는 네프리시신을 억제하는 약인데 네프리시신을 억제해서 BMP를 더 증가시켜서 바소다일레시스를 더 유발시키고 다이레시스나 나트레시스를 유발시켜서 신부전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와 함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차단하는 발살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는 복합 약제가 되겠습니다. 엔트레스토를 처방할 때는 고려해야 될 점은 초해량이 일반적으로는 100mg 하루 두 번이지만은 만약 환자가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나 ARB 제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전의 상기 약물들을 저용량으로만 복용하고 있었다면 초회 용량으로 1일 2회 한 번에 50mg, 즉 50mg BID로 시작해야 되고 환자의 예약성에 따라서 2에서 4주 간격으로 2배씩 증량해서 목표 유지 용량인
200mg BID까지 증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급여 약제로 약가가 1792원 정도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엔트레스토의 급여 기준은 자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급성 비보상성 신부전으로 입원 후 혈액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급성 비보상성 신부전은 체액과부하 증상과 징후가 있는 환자로 입원했을 때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우열 소견이 있고 NT-프로BNP가 1600 또는 BNP가 400을 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혈액학적으로 안정화되면은 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서 엔트레스토를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철분 결핍도 신부전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전체 50% 가까이까지 철분 결핍이 동반이 되어 있는데요. 철분 결핍이 있을 때는 사망률, 입원율이 증가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펑셔널 스테이투스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션 프레셔가 50% 이하인 신부전 환자에서 철분 주사제를 사용했을 경우 hospitalization, symptom, quality of life, functional capacity를 호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최근에는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정션 프레셔가 50% 미만인 경우 아연 TIBC와 페리틴을 측정해서 철분 주사제를 처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철결핍과 빈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원인이 없는 빈혈이 동반된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는 적혈구 생성 자극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즉 EPO 제제는 권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철결핍성 빈혈이 동반된 신부전 환자에서는 페릭카복시 말토즈 정맥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했던 자심실 박출률 50% 이하의 철결핍이 동반된 환자에서 페릭카복시말토즈 철분 주사제를 정맥 투여하면 신부전을 인한 입원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처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연 TIBC 페리틴을 측정하고 페리틴이 100나노그램 미만이거나 또는 페리틴이 100에서 300 미만일 때 아연 TIBC 를 볼 수 있는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20% 미만인 경우에 페린젝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린젝트는 비급여로만 사용할 수 있고 페린젝트주 20ml 하나에 철분 100mg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 1000mg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철분 1000mg을 투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면 되겠고요. 총철 투여량을 결정할 때 환자의 체중과 헤모글로빈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10보다 높고 환자의 체중이 70kg가 넘는다면 페린젝트 한 앰플 반 정도가 필요하고 만약 헤모글로빈이 10보다 낮고 환자의 체중이 70kg 이상이면 페린젝트 주를 일주 간격으로 2번 주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부철분제는 철분결핍을 동반한 이정션 프렉서 40% 미만인 신부전 환자에서 투여했는데도 페리틴을 유의하게 상승시키지 못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페린젝트 같은 철분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출률에 따른 치료를 보겠습니다.